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덩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 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호 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뭐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네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 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이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상견례 한 거 부모님이 뭘 하셔? 괜찮으셨대? 분위기 괜찮았잖아. 즐거우셨다던데? 진짜 다행이다. 우리 아빠도 엄청 좋으셨대. 괜찮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영광이네. 제일 긴장되는 게 상견례였는데 잘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니까 나도 이게 제일 떨렸어. 이제 남은 것만 준비 잘하면 되겠다. 우리 이제 진짜 곧 부부야. 아, 실감 안 나. 아무래도 나는 식장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실감 안 날 것 같아. 원래 그렇다더라. 뭐 그때 가서 실감해도 늦지 않지? 준비 잘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돼보자고. 좋아. 2주일 뒤. 오빠, 내일 어머님 생신이라 하지 않았어?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나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엄마 생신은 내가 챙길게.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무슨 일은. 아무 일 없는데. 웃기시네. 내가 오빠를 하루 이틀 보나? 이제 목소리만 봐도 어떤 컨디션인지 알겠는데? 뭐야, 뭔데 숨겨? 우리끼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아니, 숨기려는 게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들어봤자 자기 기분 나쁘고 신경만 쓰일 거야. 몰라도 돼. 그래도 말해줘. 뭔데 이렇게 심각한데. 말 안 해주는 게 난 더 기분 나빠. 그게 사실은 엄마가 갑자기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뭐? 갑자기? 상견례 다녀온 다음에도 별 말씀 없으셨잖아. 갑자기 왜? 아니 사실은 진짜 미치겠네. 대체 왜 그래? 불안하게. 아니 우리 엄마가 건강에 좀 예민하신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상견례하고 장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묻더라고. 그 전에는 그냥 돌아가신 것만 알고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물으시길래 췌장암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그런데? 암은 유전되는 거라고.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암인데 너도 나중에 걸려서 고생하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시잖아.
뭐라고? 어이없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설득하는 중이야. 우리 집안 어르신들 쪽이 원체 다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고 하니까 걱정이 되신다나? 이건 뭐 내가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네. 우리 엄마가 췌장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신 것도 아닌데. 미안. 너무 그런 쪽으로 편견이 강한 분이라 고작 이런 이유로 결혼 반대한다는 게 나도 화가 나서 엄청 싸웠어. 설득했는데도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게 말이 돼?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왜 헤어져?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알겠어. 괜히 이야기해서 너 기분만 망친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각자 다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딸, 결혼 준비는 잘 하고 있지? 아빠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빠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걱정 말아요. 그래,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잘 해주시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셨다며. 잘해드려. 좋은 분들인 것 같더라. 안 그래도 어머님 생신 때 가서 같이 축하드리고 저녁이라도 먹고 올까 했는데 말았어요. 아니 왜? 일이 바빴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빠, 나 파혼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석진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좀 마음에 걸리시나 봐. 내가? 너 뭐 실수라도 했어? 오빠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이유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아빠랑 만나고 나서 이유가 궁금하셨나 봐. 그래서 오빠가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췌장암이 워낙 무슨 병이다 보니까 내가 가족력 갖고 있을까 봐 꺼려하신대. 뭐? 가족력?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췌장암 걸려서 오빠 고생시킬까 봐 걱정되나 봐. 유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애들한테도 유전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별 이유를 다 보겠네. 무슨 말인진 이해했는데 설마 그런 걸로 자기 자식 파혼까지 시키겠어? 니들이 좋다는데. 그리고 유전되는 병이라 치면 그거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요. 나도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마음이 좀 그래. 우리 엄마도 췌장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나한테는 좀 상처가 되네. 그래, 뭐 그런 이유로 헤어지라 한다고 헤어지면 석진이 걔도 사람이 아니지. 나도 그런 남자한텐 우리 딸 시집 못 보내니까 차라리 결혼 전에 걸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야. 좋게 생각해, 딸. 오빠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대요. 근데 그렇게 설득해서 결혼한들 어머님이 나 곱게 볼까 싶어서 내가 의욕이 떨어져. 걱정 말어. 결혼하기 전에야 그럴 수 있어도 결혼 후에도 그 이유 갖고 뭐라 하긴 좀 그렇지. 아무튼 혹시나 파혼하더라도 네 잘못 아니니까 속상해 하지 마, 딸. 알겠어. 아빠 고마워요. 결혼 못하면 아빠랑 살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어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해야겠네. 어허, 아빠랑 사는 게 어때서? 농담이에요.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래, 무슨 일 생기면 또 말하고. 걱정 마요, 아빠. 8개월 뒤. 자기야, 아니 이제 여보라고 해야 되나? 와, 여보래.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벌써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식장 들어가면 결혼한 거 실감 날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실감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나도 진짜 꿈만 같아. 꿈만 같은 건 나지. 파혼당하는 줄 알고 마음 졸이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에이,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우리 사이에 파혼 같은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모르지 뭐. 어머니가 격렬하게 반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내가 무슨 마마보이인 줄 알아? 엄마가 반대했어도 난 너랑 결혼했을 거야. 말만이라도 고맙다. 아무튼 나도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해. 나야말로 결혼 전에 마음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했어. 내가 혼자 해결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야. 내가 말하라고 다그쳐서 그런 건데 뭐.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으면 나중에 곤란했을지도 몰라.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내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뭐가? 아니 그냥 당신 괜히 어색할까 봐. 어쨌든 다 알고 허락하신 거니까 뭐.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난 당당해. 그래, 그런 자세 좋다. 어차피 어머니도 이제는 별 생각 없으실 거야. 이미 결혼했으니까 잘해주시겠지. 그거 말고는 나도 별로 불편한 거 없으니까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자. 고생했어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네, 오빠는 주차 때문에 주변에 조금 돌고 있어서 저 먼저 올라왔어요. 잘했다. 사돈 어른은 뵙고 왔니?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부터 뵙고 찾아뵈려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뵐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한테 먼저 와준 거야? 고마워서 어쩌나.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쓸쓸할 텐데 그쪽 먼저 다녀왔어도 될 텐데. 아, 결혼 전에도 따로 살았어서 익숙해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어찌나 외로우실꼬. 사돈 어른이 우리보다 연령대가 더 높으시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해드리렴. 아빠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도 너를 이렇게 잘 키워내셨잖니? 네,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안 되셨지. 같이 늙어가고 같이 살아가려고 결혼하는 게 부부인데 너는 꼭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석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 네, 아버님. 그날 밤. 아휴, 엄마 아빠도 참 그냥 집에 간다니까 왜 이렇게 붙잡으셔가지고. 당신 불편하지? 오늘 수고 많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가자. 왜 말이 없어? 여보, 왜 그래?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불쌍해? 뭐? 부모님이 또 뭐라고 했어?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 사는 거 안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아빠 먼저 뵙고 오래. 뭐 다른 집 시부모님들은 시댁 먼저 오라 하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데 그거보다 나은 건가?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 진짜 왜 그러시냐? 울지 마. 나야 우리 아빠 먼저 뵈면 좋지. 근데 우리 아빠 시부모님이 가엾게 여기실 만큼 불행한 분은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된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씩씩하게 나 키우면서 잘 살아오셨어. 동정받아야 될 사람 아니야. 알지. 장인어른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내가 너한테 허튼 소리 못하게 단단히 말해놓을 테니까 오늘 들은 소리는 잊어, 응?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또 그런 이야기 하면 말해줘. 절대 못하게 할게. 알았어. 남편이 최고다. 이틀 뒤. 예, 며느라, 문 좀 열어봐라. 어머나,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오빠도 있었을 텐데 오늘 회사에 저녁 회식이 있대서 늦게 올 것 같아요. 괜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단다. 어제 석진이한테 다 이야기 들었다. 네?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사돈어른 불쌍하다고 동정했다면서 화내던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아, 그게 아니라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막말로 네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랑 결혼하실 때 그렇게 명 짧은 사람인 줄 알면 결혼을 했겠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한테 한 소리 들어서 화나신 건 알겠는데 방금 그 얘긴 좀 아니지 않나요?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거 봐라. 이래서 한부모 가정을 꺼려하는 거야 다들. 가정교육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너네 아버지한테 그러든? 저희 아버지는 이런 황당한 말씀 자체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한부모 가정이니 뭐니 그렇게 남이 들어도 무례한 이야기를 왜 하세요? 아이고, 우리라도 며느리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키려고 했더니 얘 하나가 사람을 잡네. 잡아. 얘 하나가 사람을 잡네. 잡아. 그럼 내가 쪼로로 남편한테 가서 이르고 우리가 한 소리 듣는 게 맞다는 거니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뭐라 하시려거든 오빠한테 하시던지. 왜 뺨은 오빠한테 맞고 눈은 저한테 흘기세요? 내가 연약한 척 제일 짜니까. 석진이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대드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울 거야? 그러니까요. 눈 똑부시게 뜨고 달려드는데 어딜 봐서 여려 보인다는 건지. 너 석진이 앞에서만 약한 척하니? 그럼 부모님은 건드는데 눈물 안 터질 자식이 있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우리도 억울해. 우리가 부모님 욕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사돈어른 혼자 지내시는 게 영 안타까워서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어쨌든 일찍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상처였어요. 그 이유로 저희 결혼도 반대하셨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내가 자식 낳아봐라. 유전병 있는 집안 자식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나. 가족력 없던 사람도 갑자기 병 걸려 죽는 게 인생이야. 근데 그렇게 미래가 확정된 사람한테 내 자식 보내고 싶겠어? 그러니까 췌장암이 또 보통 병이니? 그건 초기에 발견도 못해서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라던데. 암 중에서도 하필 또 그렇게 지독한 암일 건 뭐람? 어머님,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냥 저 괴롭히려고 오신 거예요? 괴롭히긴 뭘 괴롭혀? 우린 서운해서 그런다. 걱정한 걸 좀 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면 좋으니?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네, 대신 어머님, 아버님도 다시는 저희 부모님 얘기 좀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아무튼 한마디를 안 진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이만 가보마. 석 달 뒤. 여보, 오늘 꼭 가야 해? 결혼도 했는데 무슨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가?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 이번엔 꼭 참석하라고 성하셔서 내가 다음부터는 안 가도록 잘 이야기해 볼게. 오늘만 고생해주라. 아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나 진짜 너무 불편해서 그래. 왜?
저번에 부모님 얘기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절대 말 못하게 얘기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화 많이 냈어? 뭐 그냥저냥 좋게 말씀드리려고는 했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큰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왜? 아니야. 다음부턴 그러지 마. 오빠가 그러면 부모님들도 감정 상할 거 아니야. 알겠어. 아휴, 답답해. 집밥을 못 먹고 자라 그런가. 애가 음식하는 솜씨가 영 느리네. 이래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중요한 법인데. 엄마, 저희 할아버지 제사 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도 이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안 지내요. 요즘 제사 없어지는 추세기도 하고요. 그래도 정 하시고 싶으면 저만 참석할게요. 그래,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누가 피니? 너희 할아버지 제사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제사 안 올 생각만 해. 이래서 손주들은 다 필요 없다니까. 할아버지 살아생전 널 얼마나 이뻐하셨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은혜는 다 잊었어? 은혜를 잊은 게 아니라요. 그냥 저만 오겠다는 거예요. 왜, 며느라? 네가 오기 싫다고 했니 또?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너도 임마. 쟤야 남이라 그렇대도 너까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얼마나 오래 사셨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든든하게 살아계셔서 너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수하는 건강한 집인데 그 유전자를 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안 그러냐, 며느라? 저희 집은 장수하는 유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긴 알 턱이 없지. 오래 사는 것도 다 복인데 복이 없는 거야 그게. 어머님, 아버님은 참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하시네요. 빨리 돌아가실까 봐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야? 여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자꾸만 이승으로 호출당하시는 게 이러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겠어요? 네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제 부모님 얘기 하지 말라 부탁드렸죠. 간접적으로도 언급하지 마시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제사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데려가라고 시할아버님께 빌 테니까요. 이 나쁜 년을 봤나? 이 재수 없는 년. 너도 단명할 거야? 네, 저 단명하면 저승에서 봬요, 어머니. 결국 저는 그대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소란을 일으킨 건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는지 이제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요. 이 집안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해서 그런지 자잘한 제사가 참 많은 집안이었는데 이리저리 안 끌려다녀도 된다니 오히려 저는 좋네요. 남편한테도 이혼하라고 어머님이 난리쳤다는데 남편이 자식 인생 망칠 거냐고 한 번만 더 이혼 소리하면 어머님은 안 뵙겠다고 했대요. 덕분에 시부모님 없는 것 같은 쾌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네요. 선을 함부로 넘는 사람에겐 똑같이 선을 넘어주는 게 때로는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아요.